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암도 정복되어 가는데, 왜 유독 그 병 앞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무력할까요? 왜 신문에서는 매년 새로운 치매약 소식이 나오는데, 막상 우리 동네 어르신들 중에 그 약으로 좋아지셨다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을까요? 거기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가 30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약 임상시험은 무려 99%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전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머릿속 안개가 짙어진다고 그게 다 세월 탓은 아닙니다. 저는 신경과 진료실에서 30년 가까이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치매 이야기, 그 절반은 사실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2023년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한번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4분 중 1분은 경도인지 장애 상태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영국 의학지 란셋에 실린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는 무려 45%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를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8분만 잠깐 놓치셔도 5년 뒤에 가슴 치며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제분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부모님 일이 곧 자식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제가 30년 진료실에서 깨달은 진짜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따뜻하게 우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평생 굳게 믿어온 것들 중에 사실은 치매를 부르는 거짓말이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오해, 4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거리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정말 흔히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단순한 건망증과 초기 치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잊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느냐 안 잊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0세 김봉래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장철의 며느리와 시간 약속을 잡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니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며느리가 거짓말한다고요. 정색을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기록을 보여드려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건망증과 다른 점입니다.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약속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르신들 잘 기억해 두세요. 똑같은 질문을 10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시거나 약속 자체를 부정하시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신경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두 번째 오해, 우리 집안 내력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셨으니 나도 별 수 없다. 그렇게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 분당 서울대병원 인지신경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요인이 6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60%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전자가 방아쇠라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결국 우리 일상 습관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치매를 겪으셨다면 오히려 50대부터 식습관과 잠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실 게 아니라 더 단단히 챙기셔야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오해, 머리 많이 쓰면 치매 안 걸린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계신데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공부만 하시는 걸로는 부족해요. 사회적 교류가 끊겨버리면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치매에 걸립니다. 진짜예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5세 박수님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평생 한문 공부를 하셨고 동네에서 학식 깊으신 분으로 소문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로 사람 만나는 걸 끊으셨답니다. 책만 붙들고 사셨대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인지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책은 책대로 보시되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는 일정을 꼭 만드세요. 경로당도 좋고 동네 마실도 좋고 손주 영상통화라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치매약 먹으면 낫는다. 슬프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치매 치료제는 진행 속도를 늦출 뿐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한번 무너진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약보다 예방이 100배는 강력한 겁니다. 100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치매의 진짜 범인이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렇게 떠들었지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30년 동안 그 단백질만 노리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99% 실패, 거의 다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범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고요. 그 이름이 바로 별세포,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신경세포들 사이사이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우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별세포예요. 저는 이 별세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뇌 안에 사는 야간 등불지기. 옛날 시골 마을 골목길마다 등을 켜고 다니던 그분 있잖아요. 평소에 이 등불지기는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신경세포라는 집들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영양도 나눠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위험한 게 다가오면 막아주고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등불지기가 잘못된 자극을 오랫동안 받으면요. 어느 순간 등불 대신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한 옆집까지 다 태워버려요. 이걸 의학에서는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명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옆집 등불지기도 따라서 횃불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도미노처럼요. 그렇게 뇌 안에서 화재가 번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거죠. 불난집 잿더미를 보고 잿더미가 범인이라고 했던 셈입니다. 그러니 약이 들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등불지기를 폭주시키는 걸까요? 진료실 30년이 가르쳐준 폭주의 방아쇠는 4가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 방치된 난청, 그리고 일상 속 독성 물질. 이 4가지가 어머님, 아버님의 뇌 속 등불지기를 매일 조금씩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에 집히는 게 한두 가지 있으시지요?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4가지 방아쇠 중에서 혹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신가요? 댓글에 1번, 2번, 3번, 4번 숫자 하나만 살짝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적어주신 항목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장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분 한 분의 사정이 다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옆에 계신 자제분, 형제 자매분께도 살짝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부모님 일이 곧 자식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제가 30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놓쳤던 신호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로서 부끄러운 신호들이에요. 가벼운 것부터 가장 무서운 것까지 거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위, 일상 속 독성 물질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세먼지 그거 그냥 기침만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마스크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세먼지 입자가 코를 타고 후각신경을 따라서 뇌까지 직접 올라간다고 합니다. 코 안쪽에서 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손가락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코를 타고 들어와서 뇌의 까만 모래처럼 차곡차곡 내려앉는 겁니다. 그 모래가 우리 등불지기를 흥분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담아 드시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68세 최성환 어르신이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생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 맡으며 일하셨고 점심은 늘 스티로폼 도시락에 김치찌개를 받아 드셨다는 분이세요. 50대 후반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외출하시기 전에 휴대전화로 미세먼지 농도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뜨거운 국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 드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5년, 10년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3위. 방치된 난청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 부분은 진짜 밑줄 쫙 그어주세요. 2024년 란셋위원회가 치매 위험인자 14가지 중에서 영향력 1위로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난청입니다. 1위예요. 흡연보다, 운동 부족보다, 비만보다 위험한 게 청력 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잘 안 들리시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시잖아요. 같은 말을 자꾸 되물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사회적 교류가 끊겨버립니다. 둘째, 안 들리는 소리를 억지로 들으려고 뇌가 24시간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합니다. 마치 스피커 망가진 라디오를 억지로 끝까지 듣는 일과 똑같아요. 그러면 뇌가 빨리 닳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청기 끼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안경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우리 뇌 속 등불지기에게 깜깜한 골목길에서 길 잃게 만드는 일이 바로 난청 방치입니다. 간단한 자가점검 하나 알려드릴게요. 텔레비전 음량이 가족과 5단계 이상 차이가 나신다면 그날로 가까운 이비인 후가 가셔서 청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보청기 한번 잘 맞추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2위, 잡히지 않은 수면 무호흡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옆에 주무시는 배우자분이 그러신 적 없습니까? 코를 그렇게 골다가 갑자기 숨이 춘춘 추시더라고. 그러다 한참 만에 컥 하고 다시 숨을 쉬시더라고. 이거 진짜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이에요. 2013년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 안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부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밤새도록 닦아내는 거예요. 마치 도시 수도관이 밤마다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면무호흡이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 수도관이 밤마다 끊겨버립니다.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그대로 뇌 안에 쌓이는 겁니다. 매일 밤이요. 무섭지요.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72세 양정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평생 어부일을 하시면서 코골이를 자랑처럼 여기셨답니다. 사내가 코를 좀 골아야 잘 잔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인이 더는 못 참겠다 하셔서 저한테 끌고 오셨어요.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1시간에 무려 40번 가까이 숨이 뚜셨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요. 어머님, 아버님, 코골이는 자랑이 아닙니다. 매일 밤 뇌 청소를 정전시키는 일이에요. 배우자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수면다원 검사 꼭 받아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적이에요. 끊임없이 흐르는 만성 스트레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참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아파도 참고, 슬퍼도 참고, 화나도 참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 참은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 속 해마라는 부위를 직접 갉아먹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매일 조금씩 깎아내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신 분들의 해마 크기가 또래보다 평균 14%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만성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 안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가스불이라고요. 그 불이 모든 걸 천천히 졸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를 옥죄는 가스불이 보통 3가지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이 3가지가 24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세요.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69세 정말숙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평생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답니다. 남편 일찍 보내시고요.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한숨 돌리신 다음 해부터 기억력이 무너지기 시작하셨대요.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 긴장이 풀리신 거지요. 평생 누르고 살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째, 하루에 10분만 햇볕 받으시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둘째, 자식 일은 자식에게 맡기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분들도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머리 싸매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가스불을 끄셔야 등불지기가 다시 차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짜 위험신호 4가지였습니다. 이제 좀 무거우셨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어머님도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께 권해드린 그 방법들을 이제 매일 어머님 식탁 위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식이 의사여도 부모님 일이 닥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황과 들기름을 식탁 가까이 두세요. 강황 속에 든 커큐민이라는 성분과 들기름 속에 오메가3, 그러니까 알파리놀렌산이 뇌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카레 한 그릇 드시고 매일 나물 무치실 때 들기름 한 숟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시금치 살짝 데쳐서 들기름 한 숟갈, 마늘 다지고 소금 살짝, 어머님 손맛이면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만요, 담석증이 있으시거나 위염이 심하신 분, 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강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약과 부딪힐 수 있어요. 이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두 번째,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운동을 하시면 우리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그냥 뇌세포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가 자라고 튼튼해지려면 이 비료가 꼭 필요해요. 빠른 걸음의 기준은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를 부르기는 살짝 힘든 정도, 그 정도예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강 둔치도 좋고요. 동네 학교 운동장도 좋고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등 푸른 생선과 햇볕 15분입니다. 고등어, 꽁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DHA라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 신경세포막을 부드럽고 탱탱하게 유지해줘요. 그리고 햇볕을 15분만 쬐셔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 D가 뇌 면역을 조절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 아버님, 베란다에 화분 키우시잖아요. 물 주실 때 그 15분, 그게 보약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은 등 푸른 생선의 인성분을 조심하셔야 하니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일주일에 2번 식탁에 올리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네 시장 가시면 아주머니가 손질해서 한 끼 분량으로 나눠 파시잖아요. 그거 한 토막씩 사다가 무 넣고 조림해 드세요. 그 한 그릇이 약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 B군, 특히 B12를 챙기세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위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B12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성 치매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 치매처럼 깜빡거리시는데 사실은 B12 부족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번 건강검진 받으실 때 혈중 비타민 B12 수치 한번 봐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만약 부족하시면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영양제를 함부로 사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검진 후에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세요.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과 손을 쓰는 일을 한 묶음으로 하세요. 인지예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속에 평생 모아두는 저금통 같은 거예요. 이 저금통이 두둑하시면 나중에 뇌세포가 좀 다쳐도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금통을 어떻게 채우느냐? 책 한 권 큰 소리로 읽기, 손주가 알려준 휴대전화, 새기능 익히기, 동네 경로당 가서 화투 한 판, 텃밭에 상추 심고 가꾸기,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사람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시는 일정을 꼭 만드세요. 영상통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드시고 움직이실 것을 말씀드렸지요. 이번엔 반대로 오늘부터 꼭 빼셔야 할 5가지를 짧고 굵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 어머님, 아버님, 이제 진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을 좁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등불지기가 굶주리는 거예요. 70대에 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둘째, 과음.
술 한 잔도 뇌 위축과 직접 연결된다는 연구가 201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BMJ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예요. 한국 어르신들 명절에 가족 모이시면 반주 한두 잔 하시잖아요. 그것도 줄이셔야 합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어머님, 아버님 기억을 한 줄씩 지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기 전 3시간 이내의 야식과 늦은 카페인, 저녁 늦게 라면 끓여 드시고 자기 직전에 믹스커피 한 잔 하시는 습관. 이게 글림프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새로운 쓰레기가 들어오니까요. 저녁 7시 이후로는 가급적 위장을 비워두세요. 넷째, 텔레비전만 보시는 종일 좌식 생활. 하루 6시간 이상 앉아만 계시는 분들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또래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끝나면 일어나서 5분만 베란다 나갔다 오세요. 그것만 해도 다릅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견디시는 일.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위험 요소입니다. 흡연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안 만나신다면 오늘이라도 동네 마실부터 시작하세요. 아래층 영감님 댁에 김치 한 보시기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라도 좋고 옆동 할머니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린다는 핑계라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마세요. 외로움은 견디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기억하시기 좋게 세 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치매의 진짜 범인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폭주한 야간 등불지기, 그러니까 반응성 별세포라는 사실. 둘째, 그 등불지기를 폭주시키는 4개의 방아쇠인 만성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 방치된 난청, 일상 속 독성 물질을 오늘부터 하나씩 잠가나가시자는 것. 셋째, 70대, 80대에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2년만 일찍 시작하셔도 20년 후 어머님, 아버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질문을 10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시거나 평생 다니시던 동네 시장에서 갑자기 길을 잃으신 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경과부터 찾아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가시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날 마루에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 있고요. 손주가 달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때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하고 손주 이름을 불러주시는 풍경. 며느리가 차려준 잡채에 한 젓가락 집으시면서 우리 며느라기 손맛이 점점 좋아진다고 한마디 거들어주시는 그 시간. 사위가 안부 묻는 전화에 사돈댁 안부까지 챙기시는 그 따뜻한 통화. 그 풍경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비싼 약이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시는 들기름 한 숟갈,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으시는 걸음 하나, 그 작은 것들이 5년 뒤 어머님, 아버님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제분께도 형제, 자매분께도 살짝 보내주세요. 부모님 일이 곧 자식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5가지 실천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적어주신 항목을 더 깊이 파고들어 가겠습니다. 구독은 부담 없이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어머님, 아버님께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숟가락 하나, 내일 아침 걸음 하나. 그게 5년 뒤 어머님, 아버님 이름 석자를 지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